어느 날 나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속초 근처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우리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민박집에 머물기로 했다. 그곳은 자연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밤에는 별빛이 가득한 하늘을 볼 수 있는 환상적인 장소였다. 하지만 그곳에는 미묘하게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우리가 민박집에 도착한 날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우리의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아주셨지만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이곳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오래전 이 마을에는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어느 겨울밤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 한 가족이 집에 갇혀 나오지 못했고 결국 집안에서 모두 사망했다고 했다. 그 후로 그 집에 한밤중이면 그 가족의 혼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고 웃어넘겼지만 그 이야기는 어딘가 모르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우리는 서로의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자리에 누웠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점점 세차게 몰아치더니 갑자기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결에 기상해서 창문을 잠그려 다가가는데 창밖에 어떤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순간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 울릴 정도로 크게 들렸다. 다음날 아침 나는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모두들 내 말을 장난으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방 밖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꾹꾹 눌러 걷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내 방문 앞에서 멈춘 듯 했다.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순간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옴짝달싹 못하고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런데 갑자기 발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다시 친구들에게 말했지만 여전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다른 친구들도 알 수 없는 그림자와 소리를 느꼈다고 고백했다. 다들 점점 겁을 먹기 시작했다. 우리는 민박집을 떠날까 고민했지만 이미 예약한 일정이었기에 남기로 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아주머니께서 마을 사람들이 만든 특산주를 나눠주셔서 마시기로 했다. 마지막 날이니만큼 작은 파티를 열어 긴장을 풀기로 했다. 모두가 기분 좋게 취해갈 무렵 우리는 그 밤의 얘기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방 안의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방 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떨어졌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벽을 긁는 듯한 소리와 찬 바람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했다. 모두가 긴장하며 서로를 바라보던 그때 방 한 구석에서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다. 창백한 얼굴에 슬픔과 원한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이내 사라졌다. 순간 모든 소리도 멈췄다.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아침이 되자마자 우리는 짐을 챙기고 서둘러 마을을 떠났다. 출발할 때 마당에서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우리를 배웅해 주셨는데 그 손짓이 왠지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다. 서울로 돌아온 뒤 우리는 그 마을에 대해 조금 더 조사를 해보기로 했다. 알고 보니 그 민박집이 바로 그 옛날 사고가 난 집이었다. 그리고 민박집 아주머니도 사실 그 안타까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매년 그 시기가 되면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 마을에 다시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게 되었다. 무엇이 진짜였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겁에 질리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는 분명히 무언가 존재하고 있었다. 지금도 가끔씩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라 소름이 끼친다. 아직도 그 영혼들은 그곳을 배회하고 있을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기억 속 그곳은 늘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그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잊지 못할 무서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여름밤 유난히 더웠던 그날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는 평소와는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비릿하고 축축한 마치 오래된 흙냄새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어떤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집 앞마당을 누군가가 서성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만이 마치 무언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워 얕은 잠에 빠져들던 사이 어딘가에서 갑자기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분명하고 생생하게 들려와 저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소리는 계속해서 귀에 맴돌았고 급기야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엄두도 못 내고 그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해야 했기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천천히 이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바라보았을 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그 기이한 웃음소리가 방문 바로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잠을 설치고 일어난 저는 곧장 부모님께 어젯밤 일이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냥 제 꿈이라고 혹은 피곤해서 헛것을 보았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매일 밤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동네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그 집에 살던 가족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 사이에 겪었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집에서 아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의 웃음소리와 그 아이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여름이 지나고 우리는 다른 도시로 이사갔습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종종 그 밤의 일들이 생각났지만 다행히 그 후로는 비슷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씩 그 시골집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지고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다시 맴도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꼭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집 주변을 지나칠 때 밤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혹시라도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게 되면 놀라지 말라고요. 영원히 그곳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그곳은 늘 이상한 소문들로 가득했다. 주민들은 이곳에 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발을 들이곤 했다. 주인공 혜진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서울에서 구하게 되어 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다. 처음엔 그저 낡았을 뿐 특별히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입주한 지 몇 주가 지나면서부터 점차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매일 밤 혜진의 꿈속에는 낯선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녀는 항상 아파트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보였다. 처음엔 단순한 악몽이라 생각했으나 계속 반복되니 그녀도 어느 정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늦게 혜진은 갑작스럽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 눈을 떴다.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스탠드를 켜고 화장실로 향하는 순간 복도 끝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놀란 마음에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스탠드의 흐릿한 불빛 속에서 그녀는 복도의 끝 고장난 에어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약간의 히스테리컬한 웃음소리 같기도 했다. 다음날 혜진은 퇴근 후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이웃을 만나게 되었다. 그 이웃은 아파트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인이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혜진은 그 노인에게 자신의 이상한 경험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런 말을 했다. 아가씨, 그 여인은 이 아파트에서 행방불명된 지 20년이 지난 사람이야. 그녀는 영원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지.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끊이지 않아. 그 이야기를 들은 후 혜진은 며칠간 아파트에서 겪었던 일들을 곱씹어보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다. 꿈속의 여인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한 것이다. 아파트의 역사와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한 혜진. 그녀는 도서관에서 오래된 신문기사와 기록들을 찾아내 읽어보았다. 그 여인은 젊은 나이에 귀가 도중 실종되었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지금 그녀가 사는 아파트였다. 당시 경찰은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고 전해졌다. 혜진은 그녀가 보던 꿈들이 단순한 악몽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서 한 번은 이 미스터리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밤마다 혜진은 꿈속에서 나타나는 장면들을 따라 아파트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갑자기 복도 아래층에 있는 오래된 저장고에 불현듯 이끌리게 되었다. 그 저장고는 오랫동안 쓰이지 않아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영문 모를 추운 기운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곳 벽 한 구석에서 그녀는 작고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앨범을 연 그녀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그 앨범 속 사진들 대부분은 실종된 여인의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는 흐릿하게 돌아오지 못한 자들의 환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혜진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해줄 열쇠임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혜진은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장소에서 이 사진들을 불태웠다. 그러자 갑자기 기이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으며 혼란스러웠던 그녀의 꿈속에 장면이 맑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림자는 광채 속으로 사라져갔다. 혜진의 마음속엔 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 이후로 혜진은 그 아파트에서 더 이상 이상한 기운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그 여인이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고 믿으며 아파트를 떠났다. 그리고 이사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이제 그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그 사건이 전해질 때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들이 들린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혜진이 남긴 이야기가 과연 끝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일환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공포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니